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정부에서 만 75세부터 모든 노인들 40만원 기초연금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50만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에서 이 40만원 지급하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40%인데요. 자, 이것도 50%로 인상하자 지금 두 가지 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베스트 케이스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10% 더 올라가고 기초연금도 윤석열 정부 공약한 대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도 25.4%로 조금 떨어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40% 현행 유지와 50% 인상 방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율 방지를 위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자, 재정 소요를 고려해서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가 촉발시킨 정령 연장 문제, 그리고 노인 일자리 문제 뜨거운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아서 엑기스만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인은 몇 세부터 65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물었더니 72.6세, 그러니까 72세는 되어야 노인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2세로 7살이나 많이 상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맞물려서 현재 60세 정년을 고용과 고용 연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동시에 개혁을 해야 된다는 노인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연령 상향과 무임승차 논란과 맞물려서 연금 정년 논의까지 지금 불붙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내용이 OECD 중에서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매우 심각한 사항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요. 자, 72.6세 다 좋은데 노인 빈곤율이 최악이라는 것, 노인 자살률이 최고로 높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자, 노인들 42%는 아직도 일해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죠.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곤층 때문에 그런데요. 자,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평균 연령은 72세입니다. 자, 정부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대구시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 무임승차 정부가 보존해라, 이렇게 이제 오세훈 시장 공격을 펴고 있는데 기재부의 답은 지자체 사무다, 정부와 무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한심한데요. 서울 지하철 무임 손실 연간 3,200억 원이라고 하고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 1조가 넘는 재정이 빵꾸가 난 상황인데요. 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노인의 표는 정부가 가져가고 지하철은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적자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거를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지금 상향할 거다. 이제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4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리면서 6월 달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구 시내버스 무상 이용이 가능하게 할 거다. 이걸 위해서 관련 예산이 200억 원이 더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72세 그 노인 인구 연령을 조절하는 문제도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목소리가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서울시, 대구시에서 먼저 불이 붙으면서 지하철 무임승차가 국민연금과 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혁, 여기까지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인의 그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그 소득 수준을 높여줄 것인가, 여기까지 불이 붙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인이 몇 살부터 노인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 그거는 국민연금을 수급 개시 연령을 또 몇 살부터 할 것인가 이 문제와 또 맞물려 있고요. 현재는 그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폐지 죽고 있는 노인들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OECD 그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악이고 자살률도 최고로 높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은 관련 법률마다 다양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포함 경로우대 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회보장 제도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65세를 70세나 72세로 노인 기준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같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70세나 72세부터 단계별로 적용하자는 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게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5년 더 7년 뒤로 미뤄진다면 노인 빈곤율은 더 절박해지고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연금도 내 집을 가지고 내가 돈을 빼먹는 건데 이건 55세로 놔둬도 된다고 봅니다.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로 내 땅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식과의 문제만 있는 거지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심각한데요. 자,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는데 실제 정년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없죠. 45세에서 조기 명퇴나 강퇴를 당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년을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일하고 싶은 돈 때문에도 아니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외국처럼 정년을 폐지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일을 통해서 그 소득도 창출하지만 사회 기여도 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논의도 같이 맞물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부가 노인 실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은 그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현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60세가 노인이다, 65세가 노인이다 그러면 경로당 가면 75세, 80세도 많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60세, 65세는 노인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노령유족 장애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그리고 정년은 폐지된 그런 상태가 많은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의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법적 정년도 65세로 늦춰졌고 기업에는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본 같이 이렇게만 따라가더라도 많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노인 연령 상향하는데 반대할 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정연금보험,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정년 모두 65세에서 67세로 지금 늦춰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단순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내몰리는 노인들, 노년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 방향으로 복지나 기초연금 상향 이런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의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무임승차를 폐지한다고 하면 지금 무임승차 폐지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했을 때 그 얻는 수입이 한 해 1,330억 원이 전략이 된다고 보면 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로 인해서 자살과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무려 2,270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 지하철 요금 아끼는 것보다 2배 더 사회적 비용이 중과가 된다는데요. 이거를 쉽게 흘려들을 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정부 여당 국회에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임승차가 편익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처럼 최소 50만 원 이상 기초연금이 지급돼야 되고 노인 정년 70세, 72세 그 연장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구시처럼 70세에
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6월 달부터 버스까지 무임승차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런 반대급부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65세 지하철 무임승차를 70세 또는 72세로 폐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안도 반드시 40만원, 최소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 13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안 되는 이상은 큰 역풍을 맞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좋은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바람직한 목소리가 모여서 정치가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인 댓글보다는 좋은 댓글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결론을 내리면 지금 40만원,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자는 거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보았고 지금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하철 무임 승차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